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클래스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는 연관이 많은 단어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이 클래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이 있다고 건물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면대로 지어진 건물이 바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도면, 객체는 도면에 의해서 지어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장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공부하기 앞서 클래스와 객체를 다시 한번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건물을 만들기 위한 도면이고 객체는 도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클래스는 그 대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클래스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정의입니다.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클래스는 개발자가 정의한 자료형이라고도 합니다. 객체는 실제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힙 영역에 생성되어 있어서 주소로 참조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와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클래스의 특징을 가지고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주소가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정보는 4개의 정보가 합쳐져서 하나의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이란 정보는 원시 변수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나이와 포인트는 원시 변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객이라는 전체의 정보는 원시 변수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와 포인트 한 개씩은 원시 변수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나이와 포인트를 포함한 4개의 정보를 하나의 원시 정보로는 원시 변수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고객의 정보를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개발자가 정의한 자료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클래스는 2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는 2가지 용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멤버 변수라는 것을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라는 단어는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2장 끝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변수에 집중하셔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주소, 포인트 값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클래스로 정의할 때 이름, 나이, 주소, 포인트는 고객의 정보의 멤버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정의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먼저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성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개발자가 만든 객체의 이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이 클래스가 가진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도 뒤에 저희가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다. 이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정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수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는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번 장 마지막 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자, 생성자는 생소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얘를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클래스라는 것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객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즉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로 클래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캐릭터 고양이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만드는데 고양이라는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고양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기능과 그리고 잠을 자는 기능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기능과 잠을 자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게임 개발 중에 고양이 캐릭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고양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는 원시 타입 한 개로는 고양이를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원시 타입으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클래스는 실제 고양이는 아닙니다. 그 고양이를 만들기 위한 정의, 어떤 설계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멤버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다고 저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맨 위에 보시면 public class 다음에 여기에 작성하는 것이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뒤에 적혀 있는 부분이 클래스 이름입니다. 현재 고양이를 정의할 때 이름을 캣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캣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 변수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멤버 변수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클래스의 스코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이고 클래스 스코프 바로 밑에다가 멤버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는 밥을 먹는 기능, 잠을 자는 기능, 총 두 가지의 밥을 먹는 기능, 잠을 자는 기능, 총 두 가지의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자, 메소드는 보시면 소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기능을 eating이라고 지정하였고 잠을 자는 기능을 sleeping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 기능은 이렇게 메소드로 정의하였고 잠을 자는 기능을 이 메소드로 정의하였고 고양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를 이렇게 클래스 영역 바로 밑에다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만 보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클래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마치 설계도처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시나리오를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클래스만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캣이다. 개발자가 만든 자료형 중에 캣이라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멤버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고 그리고 메소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캣이라는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은 네임을 저장할 수 있고 나이를 저장할 수 있고 밥을 먹는 기능과 잠을 자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뒤에 소괄호가 있습니다. 메소드는 제가 소괄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메소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생성자는 이 캣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에 있는 이 코드를 제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생성자는 메소드이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글씨로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성자 클래스로 정의한 자료형이 실제 사용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실행됨.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정의 내의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한다는 것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자체는 참조 변수입니다. 클래스 자체는 참조 변수이고 이 클래스 안에 값을 저장하는 변수들은 참조 변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시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개발자가 만든 자료형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의 팁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서
어떠한 또 다른 자료형을 정의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클래스는 개발자가 정의한 자료형입니다. 이걸 조금 더 뜯어보면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어서 클래스를 만들고 이 자료형을 한 개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클래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클래스를 구성할 때 변수를 지정할 때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에서 선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은 자료형 그리고 변수가 같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string name 선언문이 되고요. int age도 선언문이 됩니다. 그리고 string name도 선언문이 됩니다. 현재 선언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2개의 선언문은 클래스 영역 안에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고요. 클래스 안에 선언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현하는 이 선언문은 sample b 메소드 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멤버 변수는 클래스 영역에 선언한 것을 멤버 변수라고 하고, 지역 변수는 이렇게 특정한 블록 안에서 선언되는 것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멤버 변수도 블록 안에 설정되었지만 클래스 블록 안에 설정되는 것을 멤버 변수라고 하고, 클래스 블록이 아닌 다른 블록에 선언되는 것을 지역 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스코프입니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변수가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클래스 영역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ame과 age라는 멤버 변수는 이 클래스 영역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이 영역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를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이 블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가 사용되는 범위가 먼저 다릅니다. 이거를 먼저 체크해 두시고 소스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변수, 이 name 변수는 지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name 변수가 어디에 선언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 name 변수는 여기 있는 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변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 안에는 name이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여기도 name이 또 있습니다. 얘를 주의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얘를 보겠습니다. 이 name이란 변수는 지금 현재 흰둥이, 여기 지역에 있는 지역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순위가 지역 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name은 지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선
요 선 있죠? 멤버 변수를 가리키는 이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보겠습니다. name이란 변수가 있는데 this가 붙었습니다. this. 이거는 this의 name 변수란 의미입니다. 근데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도그를 의미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name이란 변수. 그래서 이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멤버 변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age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변수도 지역 변수, 같은 블록 안에 선언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수도 바로 멤버 변수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age, 여기 age라는 변수가 있죠. 이 변수도 마찬가지로 같은 블록에 없기 때문에 이 변수도 여기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선이 사라져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 내에 어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변수가 멤버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역, 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스코프까지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변수가 만들어지면 메모리 영역을 차지합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럼 어딘가 저장을 하겠죠. 그럼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메모리라는 기억 공간에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수가 삭제되는 시점입니다. 자, 삭제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만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는 값이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각각 메소드는 클래스 전체를 의미하고 이 메소드는 클래스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중에 멤버 변수가 메모리에 오랫동안 값을 저장하고 있고, 이 말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랑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것은 잠깐 필요한 변수는 지역 변수로 선언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할 변수는 멤버 변수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로 선언한 이 코드를 실행을 한 결과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배울 테지만 이 메소드는 현재 정의된 상태입니다. 그럼 메소드를 실행해야만 실제 그 메소드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순서를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차례대로 메소드를 실행했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는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엔 검둥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g라는 정수값을 갖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는 2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요거를 실행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샘플 A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면 이 코드를 실행할 겁니다. 이 코드는 콘솔에 출력하고 LN이 붙었기 때문에 줄바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콘솔에는 name, 이 멤버 변수에 있는 name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검둥이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 두 번째, 이 메소드가 실행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선언문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흰둥이라는 문자를 갖는 name이란 변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합니다. 이 변수는 바로 지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에 실행되는 결과는 흰둥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시면 this.name이라고 this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this가 붙었다는 것은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의해서 검둥이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터가 각각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를 실행하면 ag 뿔뿔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ag 값을 하나 증가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g가 3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t ag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할 텐데 여기서 ag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멤버 변수의 값인 3이 출력이 돼서 콘솔에 이렇게 3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엔터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로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개발자가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는 대상을 클래스로 생성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정의하고 싶은 대상에 필요한 값과 기능을 정의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여서 예제를 반복하여 보면서 익숙해지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반복하셔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번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